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장 마치고 시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막판에 약간 낙폭 축소를 하긴 했지만 대단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지수는 3,200대만 올려놓으면 또 깨버리고요. 4월 20일도 그랬듯이 종가상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면 예, 신고가 저주가 걸려가지고 빼버립니다. 오늘 하락하는 과정에서 선물지수는 심지어 5월 4일 최저점도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뭐 유난히 좀 심한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여기에 기관의 매도 합세,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뭐 오늘 대만의 뭐 급락 이런 것들 예를 들긴 하는데, 지난밤에 미국이 그동안 계속 상승을 구가하던 긴기민감주들이 엎어지고, 그다음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뭐 부담감 작용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거론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끝난 결과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현재 미 나스닥 선물은 조금 이게 회복이 낙폭이 축소가 조금 되죠. 조금 장중보다는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조금 올라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미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예상이 지금 3.6%인데 인플레이션 비율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정시가 밀리니까 곤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석들이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빠지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시장의 하락을 바라지 않아서 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자료들은 뭐 위 연준이 뭐 당장 테이퍼링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연준 위원들도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옐런 전 의장, 재무장관도 그랬듯이 아주 원론적인 면에서의 발언 정도는 있지만 그 외에 뭐 특이한 발언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심지어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펀더멘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죠. 왜냐하면은 물가 상승만큼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면 들어오는 원가가 같이 올라버리면 이게 이른바 똔똔이 되지만, 우리가 기업 회계에서 매출 원가 보고서 작성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것이 꼭 그 원재료 값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에 도움이 되는 뭐 원화 약세 현상 같은 거라든지, 그러한 것이 수입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놓고 동치로 보면 상쇄될 수도 있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숫자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쪽으로 움직이면 시장에 조금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워낙 이슈가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뺄 만한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이나 다른 것들이 크게 문제가 있으면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딱 이야기되듯이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때문에 그런데, 이건 오늘 뭐 마감 현재 그림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물이 2조 7천억을 무려 팔았고요. 선물 뭐 거의 12,000개야. 여기 기관도 매도 가세를 했는데 이제 연기금을 오늘 샀습니다. 이러니까 뭐 지수가 달리 방법이 없죠. 지난번 4월 28일부터 하락돼도 외국인 매도가 기관의 기존 매도에 붙으면서부터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5월 4일 이후 올라갈 때는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올라갔고요. 지금은 기관도 주춤한데도 외인이 어제 이어서 대량으로 때려댑니다. 거기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죠. 이게 뭐 이러니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같은 거 장중에 빠져버리고요. 이거 뭐 뻔히 두들겨 패는데 그걸 보면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 4월 27일 8일 경우도 그랬듯이.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2조 2천억 원어치를 거래소로 팔고요. 여기다 기관은 어제 1조 3천억까지 팔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거 이제 공매도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집계한 건데요. 여기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왜 늘었죠? 여기도 오늘 7천억 때렸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1294억 때렸고요. 전체 공매도가 오늘 9,844억요. 5월 3일 첫날 1조 천억 때렸다가 8,900, 8,400, 5,200으로 줄더니 5,700까지 줄었다가 어제 오늘 지수 빠지는데 외인이 원체 때리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도 여기서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건 지수가 더 빠지면 아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저것 계속 도우면 안 돼, 전부 전체적으로 도우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이 앞전까지는 이렇게 5,200, 5,700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로 잡히고요. 외인들 매도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뭐 가장 직접적인 얘기는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왜 팔까 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사유들이 깔리는 거죠. 아무튼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사실 며칠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야라고 이렇게 사실 말도 못합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낙폭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혹은 뭐 일목변화일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 선이면 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급락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보린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 왔고요. 선물지수는 5월 4일 저점까지도 이탈했다가 지금 여기 갖다 놨습니다. 뭐 참 심각합니다. 근데 뭐 이런 고공에서 이런 흔들기 Y자형 파동은 결코 이쁜 그림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때려놔 가지고 이게 좀 후유증을 남기게 생겼고요. 그 제가 뭐 이 앞번에 녹화하면서 이게 한 5일 정도 가면 뭐 조정은 오지 않겠는가. 우리는 30선 변화일이 이날 있었고요. 미국 이날 30선 변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면은 여기서 뭐 좀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뭐 대바람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제가 계속 못 가고 막 흔들기는 하겠다 했는데 그건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일봉을 길게 한번 보겠지만 좀 제가 뭐 말씀 나온 김에 봅시다. 여기 보면 지난 요거는 일수 리듬이에요. 지난 그 1월 10일이라고 이때 보면 막 크게 등락하게 되고 이거 6일짜리 리듬이 있었거든요. 7일 리듬이 있고요. 그래 지금 6일 리듬이 있어요. 이건 오늘 장중에 그린 거라서 위치가 안 맞습니다. 이 고가 이게 이제 4월 20일 여러분 그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기록했던 날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부터 조정받고 그 다음에 4월 27일 8일 지나가면서 이 짝이 나고요. 5월 4일 이제 이 변화일 여기서부터 돌아가고요. 이게 또 신고가 또 내놓으니까 또 두들겨 팼는데 이 안에서 6일 리듬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미국 CPI 발표와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변동성 여지가 있어서 오늘 바로 뭐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재수 좋으면 요 6일 리듬 앞에 보면 7일 리듬 하나 있었죠. 그 정도에서 이제 계속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참 오늘 종가가 아니고요. 이건 일수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이게 올라가도 그죠? 올라가도 이게 완전한 추세 상승을 만드는 데까지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올라가다 또 흔들면 조금 불안해지고 변동성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올당은 여러분 변동성 등락이 심한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현물도 그냥 단기 매매하셔야 되고요. 지수 매매도 계속 쥐고 가기는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올달은 뭐 등락이 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시작한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들겨 패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만이 일단 뭐 여기도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높지만 대만도 이 반도체 회사가 워낙 TSMC입니까? 워낙 그런데 그게 오늘 장중에 한 3% 빠졌던가? 그러면서 대만이 오늘 장중에 아주 뭐 폭락을 했다가 이게 이제 오후 들어가 조금 반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시황들이 오늘 하락의 이유를 대만 하락 원인으로 일부 가져옵니다. 근데 그분도 없잖아 조금 있긴 있겠지만 대만이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외국인들이 계속 두들겨 패고 있었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요 앞날까지 우리도 기존 업종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우지수 경기민감주는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스닥만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지난밤에 돌았단 말입니다. 그 제가 어제 저희는 종반 시황에 미국 나스닥 9일하고 33일 됐기 때문에 내렸다가 돌릴 거다. 그래서 선물을 제가 매도 오버나이스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설정 나오다가 바로 밀려서 그런데 미국 이 다우지수를 보세요. 이게 아주 안 좋죠. 이 패턴 자체는 아주 안 좋습니다. 예, 21선하고 긴선이 걸쳐놨으니까 뭐 추세적으로 보면 여기도 21선 있고 기준선 있고요. 하니까 뭐 이러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65주도 지나가고 이게 이제 16일, 17일 일목 기본수치 영역 돌아가면서 지금 이래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위에 수염 달린 망치 사케다에 개발하게 음봉이면 이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양봉 붙이면서 안정화시키면 좀 낫긴 해요. 낫긴데 이것 자체는 뭐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나스닥은 제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돌기는 돌았어요. 나스닥은 제대로 저거부터 돌았는데 반도체 지수는 0.3% 올라가고 그런데 뭐 그러나마나 오늘 뭐 대만에 뭐 반도체 박살나버리고 우리 오늘 외국인들 저렇게 패버리니까 방법이 없네요. 아무튼 이건 또 이대로 주막 한선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요 종목들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뚝뚝 떨어졌다가 양봉을 많이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는 돌려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추세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불안감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좀 매끄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연기금 매수를 해서 그걸 조금 보면 제가 마감 시황에는 적어놨는데 여기 일자별 어디 갔죠? 선물 지금 쫑박이 안 밀리네요. 제가 지금 간질간질하니 기침 나올랑 말랑 하면서 안 나오네요. 연기금 보시면 오늘 958억을 샀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연기금이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2,500억이니까 전일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는데 외국인이 워낙 두들겨 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공매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연기금이 뭘 주로 샀느냐 하면 연기금이 운수 장비를 사고 의약을 샀어요. 기관도 그렇고요. 매수 1위가 의약이고 운수 장비도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오늘 좀 안 빠지고 좀 올랐죠, 그죠? 여기서 업종별 매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금액 소트를 한번 시켜보면 연기금 매수 순위 보시면 의약 운수 장비입니다. 757억 578억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전체로 봐도 의약 운수 장비는 많이 샀죠. 그러니까 유통도 사고요. 이쪽을 샀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뭐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어마무시하게 퍼부됩니다. 엄청나게 퍼부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연기관 외도 때문에 대형업종 지수만 크게 빠지고 중형하고 소형은 어제 올랐더랬거든요. 이제 올랐습니다. 뭐 철강이니 조선이니 기계니 뭐 금융이니 뭐 상승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대부분이 빠지고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낙폭이 요경해가지고 이런 데 일부 조금 샀고요. 샀고 그 다음에 뭐 내일 봐서 때리는 것도 뭐 살려고 합니다. 등락 매매하려고 해요.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뭐 두서없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코스닥 장갑 보면 뭐 차트상의 특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으로 보면 이 언저리 뭐 걸쳐 놓는다는 정도고 이게 절대적 기준은 못 됩니다. 그나마 전저점 살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양봉 붙이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이쪽도 이러한 뭐 혼조세와 함께 쉽지 않은 장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이건 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잠깐 볼게요.
일단 어제 장중에 그 선물이 지지할 때 10시 5분 지나고부터는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는데 그걸 주 이평선으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예, 이게 30분봉이고 60분봉인데 어제 여러분 선물 지수, 종지수 이런 것들이 오전 10시 5분 지나면서 바닥 찍고 그 이후부터는 수급이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저점 갱신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혼자만 뛰다가 오후 2시 들어가지고 상해 개장하면서 상해가 올라가니까 약간 낙폭 회복하고 어제 맞췄거든요. 이건 어제 장중 기준입니다. 선물 예,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이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30분봉이 60분봉이고요.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반짝반짝했다가 433.5의 저항을 두고 있는데 433.45 갔다가 이탈하면서 본격 매도를 합니다. 이게 걸리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시경까지는 추세 매매가 됐고요. 시간마다는 55분에서 10시에 있었는데 실제 바닥은 10시 5분에 나왔습니다. 10시 5분에 나오고 가격은 여기 밑에 있는 이평선들 지지를 받았고요. 이건 뭐 지나간 거 살짝 복귀입니다. 복귀. 이건 어제 그림입니다. 어제 그림이고 어제 장중에 일목시간론으로 보면은 약간 걸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10시 5분에 잠깐 돌았다가 반등했다가 여기서 바닥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닥입니다. 10시 5분에. 근데 가격상 위치는 30, 60분봉의 주요 지선 이평선인 건 맞고요. 맞고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걸 기능표 시간론으로 이렇게 복귀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현수물 막 다 뛰어다니니까 일목의 시간론 분봉까지 나오니까 이제 복잡하시겠지만 그냥 아는 분들은 따라 보십시오. 그 전날 상투가 두 개거든요. 그럼 1번에서 갈래, 2번에서 갈래가 대체로 우리가 일목에서는 변이점이라고 해가지고 의저점을 변경시킨다 해가지고 쌍봉점이 여기서부터 카운트합니다. 근데 어제 보면 그러니까 10시 50분 바닥은 앞 고점에서 42, 두 번째 고점에서 32, 33, 요 구간에서 바닥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다음 요 첫 바닥은 여기 55분하고 여기 왔던 시간마다 부근인데 하여튼 여기서 바닥이 나오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등락 행보로 갑니다. 근데 여기 뭐 42개가 반등 고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 지나가지고 뭐 상해가 돌면서 돌아갔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미리 시간이 오면 시간을 끌고 놓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로는 장중이 너무 쪼잔하게 짜잘하게 찌질하게 움직여서 좀 더티해가지고 그러고 이건 이제 오후 2시 지나면서 상해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 같이 돌아서던 모습이고요. 오늘은 보면 일단 쭉쭉 빠지는 중에 사실 이런 경우 여러분 최저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일목의 목표치 분석법을 오늘 한번 중간에 넣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N자형 파동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가가 436.90이고요. 사실 어제 올라올 때 437.4였던가? 437 목표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437이 매듭을 불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436.90쪽 이렇게 주춤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가에서 어제 잘 처분한 편에 속합니다. 어제 롱포를.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도 거기서 끊어버리고 더 이상 매매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맞춰버렸고요. 그러고 이제 막 밤에 사단이 벌어졌는데, 근데 여기 이 고점에서부터 첫 하락 저점이 426.3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왜 제가 30분봉, 60분봉 주요 이평선 뒤는다고 하던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장중에 깔짝깔짝 반등하다가 더는 못 가고 맞췄는데 요건 이제 2시 이후부터 좀 올랐지만 오늘 이제 보합선 출발해가지고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하락 N자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N자로 떨어지면 N 값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 파동하고 길이가 같다면 그럼 첫 파동이 10포인트가 빠졌어요. 10.5포인트가 빠졌죠? 그럼 반등 고점이 10.5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418.5가 됩니다. 반등 고점이 428.60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저점이 419.95였습니까? 예, 여기서 이러다가 아주 굉장히 급하게 돌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대만도 좀 개선 중에 있고 수급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4포인트로 올려버리죠. 4포인트로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422포인트까지 갔죠. 그리고 420포인트 와가지고 이제 오후 종반에 막판에 그 중심에서 뭐 오르니 많이 이러다가 조금 땡기면서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 이 하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치 분석은 늘 이렇게 딱 맞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참고는 좀 해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대입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오늘 제가 장중에 보내드린 거예요. 실제 보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이걸로는 이제 요거는 분봉이 사실 좀 복잡해요. 예, 65, 40이 있었는데 딱 그 점에서 돌지는 않고요. 1시 45분까지 살짝 더 밀리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하락 각도가 누그러지죠. 그 다음에 오늘 재밌는 게 10시 지나면 또 반등이 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10시 5분부터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다시 한 번 더 밀었지만 예, 근데 이거 뭐 하락의 절반이 얼마였느냐 하면 오늘 이게 아까 435.2인데 435에 걸렸죠. 예, 이 몇 틱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하락 파동이 절반입니다. 일목으로는. 그리고 후행스 병력이 이제 지나가면서 딱 떨어져 버리죠. 이런 게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수가 지금 올라오다가 하락의 절반 이 부분에서 막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모습 좋았으면 더 올라갔겠지만 떨어지잖아요. 자, 오늘 제가 개장 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떴다가 빠진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최고 상투직 원봉으로 때리면 반등했다 떨어졌어요. 일단 그 상승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종가에 엄청 분위기 안 좋았지만 매도 포지션 오버나이트를 안 한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매도포 가져가다가 야간에 더 빠지면 그만 청산하고 마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반등이 초반에는 약했고요. 그 뒤에 들어왔는데 하락이 절반이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 뒤쪽으로 보시면 후행스피 여기 지나가죠.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26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세 그냥 계속 타버립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선물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선물 차트다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시세다, 뭐 종목일 수도 있고요. 이걸 파동을 뒤집어서 보면 상승하다가 기준선 부근에서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죠? 그렇게 가다 여기서 보면 하락이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 지체, 더 이상 크게 푹푹 안 밀리고 하락 에너지가 서서히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보신 418.05 목표치 부근입니다. 큰 파동상 N자 달성하고 여기서 지금 주춤주춤 하다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돌아갑니다. 근데 기능표 시간론으로 보면 여기 한 65 정도 지나가고 종가상을 하나 둘 가다가 뒤집었죠, 그죠? 요렇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복기를 내드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벽하게 고점에 때리고 저점 사고 이랬을 것 같지만 얼추 그렇게 해요. 얼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시간 가격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리듬 타면 여기서도 거의 고점에 때리고 뒤집고요. 질서 정연할 때는 매매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돌아가는 대만 보여드리고 있죠. 대만이 조금 전부터 돌아갔고요. 이거 대만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처음에 여기 걸렸어요. 예. 여기 이게 이제 원봉구름 하단입니다. 걸렸습니다. 50이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롱폼 한번 끊죠. 그 다음에 지지하고 돌아가면 다시 따라가는 거고, 예.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지지하죠, 그죠? 잘 보십시오. 이게 재밌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이 원봉 기준선입니다. 이제 이 상승의 절반이 여기거든요. 균형표에서. 여러분 이게 현물 어떤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일봉상 이만큼 올랐다가 구름 하단에 딱 걸려가지고 눌림목 들어옵니다. 눌림목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상승의 절반이 딱 여기에요. 여기에요. 근데 뭐 시세가 일목이 되나 이렇게 깼다가 돌기도 하고요. 지지했지만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안에서의 이 이평선가 여러분 보세요. 기준선 지지를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는 그러면 지지하니까 대놓고 살래?
뭐 이탈하면 자르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손절폭을 얼마를 잡고. 자,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요 200티그로는 여기까지 왔고요. 420 가격마디 옵니다. 그러면 어, 이건 오늘 여러분 현물 뭐 실적 주기에 대해서 좀 샀습니다. 이거 이래가 종반이 끝나기 직전 모습이구나. 예. 잠깐만요. 이래가 종가 끝났어요. 예, 종가 끝났습니다.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지지하고 요 정도 가다가 끝났습니다. 예. 이래가 장 끝나는 그림이고요. 예, 셋이 들어와가 이러면서 지지를 하고 조금 올리긴 했는데 이게 먼저 접속 매매가 계속 벌어졌으면 더 갔거나 뭐 나중에 무너지거나 결론이 나왔겠는데 이렇게 반등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요 시간마디 조금 보여드렸고, 이거 뭐 하락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별거 없죠. 그리고 이게 아니요. 이건 15, 30분입니다. 잠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아침 시작하고 난 뒤 뭐 매도 치고 따라가고 이러는 과정들. 이거 보세요. 이제 반등하다가 이제 425 갔잖아요. 425.20의 하락의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 쌍봉 치고 떨어지잖아요. 하락으로 기울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좀 사실 애먹였어요. 예, 아주 지루하게 밀다가 말다가 지루하게 이러더니 그 이후에 이제 본격 무너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가 산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산을 넘어가지고 어문 아래에서 저는 423에 저항 잡아 드렸더니 여기 갔다가 밀립니다. 무너지는데 이 과정들이 이 자체는 이제 복잡해요. 여기서 시간 질질 끌고 그러나 구름 아래에 있고 매도 존에 있잖아요. 원봉 긴수는 아래에 있고요. 그럼 매도 존에 있죠. 완전히 뒤집히기 전에는 약세 존이고 뭐 매매를 한다면 매도를 지고 가는 존이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옵니다. 이건 상해고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미증시하고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을 완벽하게 뭐 예측한다는 것은 물론 어렵고요. 예측도 하지 뭐 대응한다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습성을 좀 찾는다면 어제 제가 왜 그 종가에 뭐 매도 오버나이트를 안 했는가 하면 이게 있습니다. 요게 4월 20일 날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나온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음봉 나오죠. 그 다음 날 한번 보세요. 요거 시가 올라 나와가지고 반등하다가 밀리고 그 다음 날 빠집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대음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가 올라 나오죠. 올라가죠. 장중에 요만큼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물론 더 빠졌고요. 제가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어젯밤이 9와 33 변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떨어졌다 돌아갈 테니까 오늘 반등했다가 대신에 오늘 반등하면 또 밀린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적게 나오고 좀 빠져가지고 그죠?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박살나 버렸죠. 오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전의 패턴을 보면서 뭐 대체로 이렇게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인데,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그렇게 이제 맞게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세정 오면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당시 여기서도 그랬고요. 아침에 여러분 어제까지의 하락이나 이런 걸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파동을 그리면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전까지 하락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올라나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이제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봉으로 따지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양봉이 됩니다. 근데 다시 밀려보세요. 그러면 위 수렴을 달고 시가 오픈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음봉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다가 어제 저가나 종가를 깨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하락연자 파동인 겁니다. 반등 끝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라도 시장이 제대로 뭐 약세 걸리고 수급도 나쁘고 이런 상태에서 깨고 내려가면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나 버틸 거야. 이 종목 우량 주고 이 조정 가면 뭐 가지 뭐. 네가 20% 30% 빠져도 나중에 여기 가 있다고 한다면 난 가져갈래.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입새 이는 바람에도 그냥 마음이 서러하고 슬퍼라 하시면 던져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 여기서도 그랬고요. 던집니다. 일단 던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항상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익절인 경우가 있고 손절인 경우가 있고요. 익절인데 어제 고점 저기 있었는데 이제 뭐 요금 못 하고 양반체면 요금 못 하고 어제 저기 팔 걸 지나간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투자는요. 참 속 편하게 말한다 이럴지는 몰라도 한편으로 보면 그래야 됩니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저나 뭐 누구나라도 아니야, 요 조금 빠지다가 그냥 뒤집어 날아갈 거야. 그거 알면 안 팔죠, 버티지. 그걸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수의 흐름이 좀 지키지키 약세로 가는 종목 같으면 잘라요. 잘라놓고 제가 이날 종가에 던졌던 거 2분의 1 사놔버리듯이 오늘 제가 조금 사놨어요. 오늘 대음봉 나오면 뭐 밤에 미국 뭐 CPI가 뭐 좋든 나쁘든 내가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까짓거 예를 들어서 이게 안 팔았다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 봐서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또 때렸다가 저까지 또 사면 되죠.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거 뭐 계속 뒤집어대고 굴러가는 매매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앞으로라도 여러분 뭐 장이 이러다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로 조정 끝날 줄 알았는데 혹시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이렇게 좀 굴러야 됩니다. 굴러야 됩니다. 그리고 정이 억울하면 오늘 많이 빠져서 아무리 내일 질 것 같다. 그럼 종반에 좀 사놓고 가면 돼요. 그럼 내일 봐서 반등이 오거나 아니면 약세라서 또 뭐 그냥 수급이 두들겨 패면 또 던져가지고 밑에서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왕복 차비 있죠, 그죠? 왕복 차비, 수수료, 그다음에 거래세. 요거보다 더 빠질 것 같으면 이론적으로는 팔았다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이제 손절이다 이러면은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더 빠지겠다 싶으면 던졌다가 정이 억울하면 그죠? 왕복 수수료 제하고 더 밑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빠져가지고 사면 개수라도 늘어납니다. 12,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에 만원에 손절했는데 9,000원에 사놓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오늘 나타났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저는 오늘 밤 미국이 돌지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스닥은 어제 제가 마쳤는데 이건 오늘 이벤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도 뭐라 말을 못하겠고요. 일수들이나 위치를 잠깐 이렇게 보면 참 깝깝하게 되긴 했는데 그 나스닥은 요 바로 밑에 이제 주봉의 기준선이 있고요. 지난번에 주봉의 기준선을 안 깼거든요. 요거 이제 약간 한번 믿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65조 오더니 딱 이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걸 하는데 뭐 주봉으로 보면 이 역시도 뭐 아주 5주선이나 지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의 조정이고요. 뭐 당장 아직 뭐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케다 요 형태와 이런 갭 하락 이것 자체는 안 좋은데 21선 기준선을 아직은 딛고 있으니까 이건 뭐 흔들거리면서 좀 더 시간이나 가격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일단 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안 좋은데 아직 이것이 마저 무너진 것까지는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 21선 지지하죠, 기준선 지지하죠, 그죠? 이게 안 되면 뭐 올라오는 61선 타든지 뭐 구름을 타러 가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지금 오동력 한 입이 떨어졌고요. 계속 두시 제입 떨어지는 데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수가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주봉은 걸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16일짜리 16일짜리 17일짜리 리듬이 걸려가지고 미는 건 맞습니다. 어디 갔지? 이게 반복되면서 미는 건 맞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의 어떤 조정 일수 같은 것들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면은 뭐 7일, 6일, 여기 6일 이건 옆으로 행보를 해버렸으니까 가격 조정은 사실상 3일에 뭐 며칠로 봐야 됩니까? 뭐 단 요런 정도까지. 이건 시간 조정이고 이건 약간의 가격 조정이죠, 그죠? 아무튼 오늘 밤 내일 정도 사이에 이런 일수상 추가 조정으로 갈지 단기에 그칠지 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주봉상 걸리는 게 있고 하니까
너무 또 쉽게 가벼이만은 생각이 좀 어렵게 됐다. 예,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실시간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겠는데 그거 못 하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가가지고 이 현물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 제가 이렇게 지수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지수 매매와 현물 매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HMM은 올랐고요. 와 진짜 니 팔뚝 없답니다. 이거 뭐 팔뚝이 굵은 정도를 넘어서 예? 이거 뭐 무슨 무시자로 돼 있는지 무시 팔뚝은 녹이라도 쓸지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합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예, 기준선 타고 가고 기준선 타고 갑니다. 전형적인 추세인데 이건 날지만 따라가기 힘든. 그래서 매매를 한다면 제가 이야기 드리듯이 분봉의 추세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못 샀습니다. 못 샀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참 호불호가 심하고 등락이 심한데 그 중에 유 바이오로직스는 홀로 좀 잘 갑니다. 자, AB 프로가 예, 최근에 이제 제로 때문에 예, 이 보면 어디 갔죠? 스푸트니크니 뭐 노바백스니 모더나니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는 모더나 이야기가 좀 나왔죠. 국내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도 뭐 움직이는 것이 그 인지는 모르겠는데 녹십자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움직였습니다. 동아소시오 같은 거 못 듣고요. 아이진이 오늘 엄청 크게 떠다가 주춤했는데 요 다 그쪽 구려입니다. 그 테마주들입니다. AB프로가 이 앞에 저희가 단타를 잠깐 쳤었고요. 그리고 A프로젠이 장중 21%까지 갔다 왔고요. 대한제동도 좀 갔다 왔고요. 근데 이쪽에 보면 오늘 사료, 해운, 코로나 스푸트니크 뭐 파이브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연기금 기관이 자동차를 사면 현대차가 오늘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지수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요 위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면서 SL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 음식료, CJ 제일장 같은 거 꾸준하게 좀 갑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네, 이쪽이 테마가 하나 잡히고 있습니다. 풀무원. 그 다음에 뭐 대상 같은 것도 보면 오늘은 흔들리긴 해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 이렇게 올라지만 주봉으로 보면 가들이 뭐 최고점 찾으러 가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거 오늘 움직인 거 다는 뭐 소개 못 드립니다. 제네시스가 누적 판매사 50만 대 돌파. 타이구즈 사고에서 보호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좀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 최근 국산 자동차들 보면은 참 현기차 요건 참 많이 들어먹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기술이라는 게 많이 올라왔죠. 저는 뭐 현기차를 지금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면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은 워낙 뭐 테슬라가 유명하지만 우리는 기술이 좀 있다 해도 아직 그것을 실어서 그 제조사들의 좀 책임 문제가 조금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자율주행이 좀 덜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참 조금은 남부럽지 않게 뭐 아예 테슬라 선도를 제외하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가 나왔는데 주행거리나 이런 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자동차 마감, 제조 이런 것들은 테슬라보다 낫죠. 테슬라는 워낙 단차 발생부터 해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으니까. 그 제가 제네시스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G80이나 GV80이나 이런 것들을 실물을 보고 이렇게 뭐 외형도 외형이지만 내부에 각 편의 장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술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일지당 꺼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힌드위아 같은 거 바닥에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만도 같은 거 조금 오르고 이랬습니다. 기아 현대차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보도는 안 한다고 이랬는데도 예, 사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화이자하고 직계약했던 43만 8천여 분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콜드체인이 뭔지 아시죠? 초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 하면 이제 대한가격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르다 말았어요. 오르다 말긴 했는데 최근에 서린바이오니 이런 것들이 좀 불뚝불뚝 움직이긴 합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소개만 드릴게요. 뭐 사라 마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정치인 관련주도 조금 있는데 이건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거든요. 잠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길게 하다가는 항상 뒤끝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위즈코프 뭐 이런 게 오늘 대한제당도 오늘 제가 장중에 신호가 나와가지고 말은 했습니다. 뭐 따라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 관련주 이래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 관련주를 별로 안 한다고 하는 건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뭐 과거 대선 때부터 여러분 안내빈이 뭐니 올랐다가 그 뒤 막 박살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주껏 올라갈 때 잠깐 하는 건 제가 안 말립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뒤끝이 안 좋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바람으로 뜨는 거니까 연날리기죠,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바람 거치면 내가 들고 뛰거나 바람이 물지 않으면 그냥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 그거는 뭐 진리죠. 그다음 오늘 그 실적 관련 보고서 나오면서 뭐 올라간 종목 중에가 보고서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곧 또 쫓겨 나올 겁니다. EM택이 좀 더라고. 그 전부터 이거 저 와운의 유튜브에서도 이거 매수하는 거 보여드린 종목이고요. 바텍이 오늘 실적 자료 나오면서 2분기도 뭐 최대 실적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좋다고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시장에서 실력 발휘를 합니다. 뭐 그런 것 보고서가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장 때문에 물론 못 가고 더 빠지고 눌리는 것도 있지만 실적 이수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장중에 제가 뭐 채팅창하고 기사 소개는 드렸는데 뭐 아시는지 모릅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포스코가 뭐 리튬 염호수 오모수 관련해 가지고 뭐 조단이다 어쩌다 그러더니 어쨌든 포스코 엠텍이 오늘 상가를 갔고요. 이 장이 빠지는데도 계속 상가 나중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 여러분 제가 자세를 이상하게 잡고 지금 타이핑을 하니까 어떻게나 오타가 이렇게 나오는지 참 왜 이러죠. 제가 봐도 한심할 지경입니다. 이런 것들 보세요. 떴다가 뭐 난리 나는 것들. 이 매매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뭐 코피나는 그런 코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그냥 이렇게 뭐 지수하고 몇 가지 종목들 움직인 거 봤는데 뭐 정리하자면 수급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를 뭐 그것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당장 미국 이벤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게 약간 불리거나 아니면 좀 나쁘더라도 연속 더 빠지고 나면 지수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거나 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수급적 문제, 외국인들 매도로 빠지는 거. 이건 지난 4월 27일 이후 하락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시면서 그냥 빠졌었고요. 그다음 기관이라도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 뭐 좀 나아지니까 수급 체크 이건 뭐 늘 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급락으로 약간 과락성 여기서 밀리면 또 과락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밀었다 올렸다 하면서 등락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펀더멘탈 경제지표나 기업들의 이익은 전혀라 그러면 조금 다 있던데 현재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에서도 아직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고 했지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주거나 우려를 하거나 입을 뗀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뭐 시간이 벌써 45분이라서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고요. 진범이 나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장 아직은 조금 예, 약세로 가고 있나 보네요. 혹시 야간에 계속 보실 분들은 미국 지표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국장 개장하면서 등락 어떻게 좀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